IPSS라고 하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과 그 증상의 심함 정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네, 안녕하세요. 스탠탑 비뇨기과의 조민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립선과 관련해서 IPSS 설문지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PSS라고 하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라고 하는데요. 이제 각각의 생길 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 증상들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그 점수를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설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설문지만 제대로 작성이 된다면 대부분의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과 그 증상의 심함 정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외에 소변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가 더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사실 남성분이라면 한 번쯤 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젊은 남성분 같은 경우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전립선염이나 다른 전립선 관련 질환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40대 이상부터는 꼭 한 번씩 확인을 해보셔서 본인이 빠른 나이에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전립선 비대증이 거의 있다고 할 수 있는 50대, 60대 이상의 이제 중장년층, 노년층 분들께서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만들어진 지 좀 되다 보니 조금 애매한 문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한 가지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항목으로 최근 한 달간 소변을 본 후에도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이제 전립선 배뇨 증상 중 하나인 잔뇨감에 대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변을 본 후에도 이제 방광에 남아있는 듯한 느낌, 그런 잔뇨감이 얼마나 자주 있으신지, 그래서 잔뇨감이 또 심하신 경우는 전립선이 큰 경우, 혹은 방광에 힘이 떨어져서 실제로 잔뇨가 남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것도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헷갈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시원하지 않은 느낌도 크게 보면 잔뇨감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느낌도 다 포함해서 적어주시면 진료를 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런 애매한 경우는 또 진료실에서 저희가 한번 여쭤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확인을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항목은 최근 한 달간 소변을 본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을 본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이것은 이제 저장 증상 중 하나인 빈뇨에 대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시간 이내에 계속 소변을 본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거의 항상 있다고 치면 하루에 10번도 넘게 소변을 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주 삶의 질이 떨어지고 불편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 항목은 최근 한 달간 소변을 볼 때 소변이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이것은 이제 소변이 끊기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소변 줄기가 가늘다 보니 소변이 중간에 끊기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만큼 소변 줄기가 가늘다는 건 전립선 길이 많이 막혀 있거나 방광에 힘이 떨어져 있는 것을 시사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역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빈도가 잦을수록 또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다고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최근 한 달간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것은 급박뇨에 관한 이제 설문인데요. 급박뇨라고 하면 이제 전립선 길이 막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과민성 방광이 생기고, 그런 방광의 과민성으로 인해서 소변을 잘 참기 힘든 급박뇨 증상이 생기는 건데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그런 과민성 방광이 생긴 경우는 사실 전립선 비대증이 좀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잦으시다면 이분은 오래 병을 좀 앓으셨겠구나, 앞으로 치료도 좀 장기간을 바라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참기 힘들다, 이런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소변이 조금 마렵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집중이 좀 분산되면 1시간, 2시간 정도는 어느 정도 넘어가는 경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마저도 참기 힘들고 조금 마렵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기 시작하면 1분도 아니라 그렇게 더 짧은 시간 내에 소변을 봐야만 하는 그런 급박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간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가늘어진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이것도 조금 애매한데요. 결국 아무래도 소변 줄기라는 게 그때그때
배출하는 소변의 양이나 아니면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최근 한 달간 얼마나 소변 줄기가 가늘어졌느냐 그런 정도를 기준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결국 옆에 항목이 빈도를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게 점점 더 자주 있을수록 소변 줄기가 실제로 많이 가늘어졌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소변을 볼 때 힘을 줘야 하거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이것도 역시 배출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결국 힘을 주거나 오래 기다리는 거, 이거 둘 다 소변 길이 이제 좁아지면서 소변을 시작하기 힘들거나 소변을 볼 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에 힘을 줘야 되는 이런 경우는 길이 많이 좁아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항목, 이제 세뇨와 이제 비슷한 항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건 역시 얼마나 자주 그런 고통을 겪으시냐를 체크를 해주시면 증상의 심각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밤에 주무시는 동안 소변을 보려고 몇 번이나 잠을 깨십니까? 사실 저는 이 항목이 제일 좀 불만이 많은데요. 한 달간 밤에 이제 깨는 횟수 몇 번이나 깨느냐? 이거를 사실 보통 저희는 하루에 몇 번 깨느냐로 다시 이제 진료실에서 여쭤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이제 저희가 하루에 한 번 정도 자다가 깨는 거는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2번 이상부터 2번, 3번 이 정도부터는 약간 좀 불편하시겠다, 병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항목은 이제 한 달간이라고 표현을 해서 결국 한 번 더 여쭤보게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점수표대로 하자면 한 달간 얼마나 자주 소변을 보러 깨시느냐, 야근료에 대한 항목으로서 역시 방광과민성이나 그로 인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의 심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점수표를 병원에 오셔서 체크해 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 오신 경우는 이미 10점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직접 한번 집에서 체크를 해 보신다고 하면 뭐 0점이면 사실 안 오셔도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으시고 그걸 개선할 의지가 있으시면 병원에 한번 방문을 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